안녕하십니까. 강희롱의 클로즈업입니다.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달 12일 항소심 첫 번째 공판에 이어 두 번째 공판 기일은 오는 19일 수요일로 잡혔습니다. 답답한 마음은 여전하지만 그 사이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고 역경을 견디면서 김호중의 마음도 아리스들과 더욱 깊어졌습니다. 늘 기도하는 심정으로 응원해온 팬들에게도 올 봄을 넘기면 작은 희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앞두고 가수 김호중의 옥중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구구절절 팬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걸 잃었다고 제게 말하지만 저는 얻은 것이 더 많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다. 오늘 더 그리워하고 오늘 더 감사하고 오늘 더 사랑하겠다. 자필 편지에서 김호중은 그리운 마음을 담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저는 현재 지난날의 저를 성찰하고 있다. 익숙함이라는 방패를 만들어 당연시하였던 지난 날들, 한 걸음 물러나서 세상을 바라보니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 속에 제가 살았는지 이제야 알게 됐다. 김호중이 되지 못하고 살았다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옥중에 있는 김호중으로서는 지금 가장 고맙고 미안한 사람들이 바로 아리스일 텐데요. 자신을 차분히 되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예전에 몰랐던 것을 많이 깨닫게 해줬을 것으로 짐작됩니다만 김호중은 아리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썼습니다. 아리스가 있었기에 오늘날 이렇게 글 쓰고 있는 저를 찾게 됐다. 세상은 모든 걸 잃었다고 제게 말한다. 하지만 저는 얻은 것이 더 많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다. 서로가 있었음을, 식구가 있다는 것을. 김호중은 또 언젠가는 분명히 찾아올 이별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의 삶에 충실할 수 있는 것 같다. 이젠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다. 오늘도 그리워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사랑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 말미에 다시 왔다고 서로 인사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기다려주시길 바란다. 세상에 밝은 빛이 되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마무리 인사를 했습니다. 이심전심 마음이 맞닿아 있는 팬들에게는 구구절절 찡한 감동으로 와닿는 대목입니다. 김호중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를 기대했던 아리스 팬들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조차도 집행유예 없는 실형은 과하고 지나치다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명백히 유명 대중 스타에 대한 징벌적 역차별이었다는 것인데요. 평범한 일반인이 똑같은 사안에 연루됐다면 처음부터 구속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김호중의 경우엔 발목 부상에 의한 병보석도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호중은 처음부터 유명 연예인이란 이유로 가혹할이 많지 여론몰이에 시달린 끝에 피해 택시기사가 선처를 구하는 자발적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음에도 전형적인 괘씸죄와 부정적 프레임의 희생양이 됐다는 것이죠. 이처럼 김호중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더 아프게 매를 맞았고 지은 죄에 대한 대가도 더 과중하게 치르고 있는 셈인데요. 현재까지 10개월째 인신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이런 부당함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건 1심 재판부가 용서나 아량 또는 관용은커녕 검찰의 처벌 중심의 과도한 구형량을 그대로 수용하고 이를 상위 재판부인 항소심 판단으로 미뤄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김호중의 재판에서는 사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나 판단 외에 특별한 다툼이 있거나 부딪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음주와 관련해서는 이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각오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도 합의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것은 악의적으로 의도된 게 아니었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당시는 콘서트를 불과 며칠 앞둔 상황이었고 판단력을 잃은 것은 음주 사고가 콘서트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당황스러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까지 재판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공방은 앞서 1심 재판 과정에서 지루할 만큼 많이 다뤄졌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타당한 법리 검토가 우선입니다. 지난달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음주운전 술타기를 새로운 이슈거리로 부각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이는 사건 초기부터 밝혀진 여러 정황상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음주운전 술타기는 처벌을 피하려는 의도로 단속 현장을 벗어나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행위인데 김호중은 사고 당시 매니저가 허위로 자수할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음주 측정을 예측하고 굳이 그런 행위를 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는 쟁점을 호도하고 또 다른 여론 이슈머리로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 의도겠지만 모든 것을 원점에서부터 기본에 충실하고 차분히 법률적 대응을 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공판은 이번을 포함해 한두 차례 더 가진 뒤 최종 선고일을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예계 안팎에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김호중이 지은 죄보다 지나치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동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항소심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이번 항소심을 앞두고 100장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팬들 역시 눈물로 쓴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김호중이 1심 재판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겠다고 한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한순간에 실수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다만 잘못에는 분명히 책임을 묻되 끝없이 비난과 냉대로만 배척할 게 아니라 어루만져주고 보듬어주는 아량도 필요합니다. 강희롱의 클로즈업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